it would seem to follow that the odds that we're in base reality is 1 in billions. The argument is probably 이 세상은 시뮬레이션이다. SF를 좋아하는 몽상가들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2003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철학과 교수 닉 보스트롬이 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당신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살고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는 가설이 처음으로 학계에 공식적으로 제기된 순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컴퓨터 공학이 발달하면서 인류는 지난 40년 동안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게임 중 하나인 GTA를 볼까요? 1997년 출시된 GTA 1을 보면 지금은 조잡해 보이지만 이때 사람들에게는 이 정도 그래픽도 혁신적이고 사실적으로 느껴졌죠. 그럼 가장 최신 버전인 GTA 6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2D 그래픽이 3D 그래픽으로 바뀌고 배가 지나가면 물결이 일어나고 주인공과 사물 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합니다. 눈에 띄게 보이는 이 변화가 3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일어났습니다. 그럼 30년의 변화가 이렇다면 300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가설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300년, 3000년 후의 미래에는 현실과 구분되지 않는 시뮬레이션이 등장할 것이라는 말에 아마도 반박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기술이 충분히 발달한다면 누구나 현실과 구분이 불가능한 가상세계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물리학자 맥스 테그마크는 우주가 수학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따라서 완벽한 시뮬레이션도 동일한 수학적 원리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실과 구분되지 않게 모든 것이 작동하는 시뮬레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물리 법칙에 위배되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정해진 규칙으로 코드를 작성하지 않으면 쉽게 버그가 생기는 프로그래밍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인류의 후손들은 아마도 완벽한 시뮬레이션을 만들게 될 겁니다. 우주에서 어떤 이유로 인류가 앞으로도 새로운 고지능 생명체를 만날 수 없다면 시뮬레이션으로 새로운 행성, 새로운 외계 생명체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류의 후손들은 완벽한 시뮬레이션을 만들 때 새로운 외계 생명체가 아닌 새로운 인류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류가 살아가는 우주는 기존 우주의 물리 법칙을 모두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물리 법칙을 재현할 수 있고 뇌의 뉴런 하나하나까지 완벽하게 모방한 가상의 인류가 있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실제라고 믿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현실 앞에 있는 AI처럼 그들 또한 학습하고 성장하며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마치 지금의 인류처럼요. 신기하게도 인류가 만든 AI는 인간의 뉴런 구조를 본따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과연 이런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역사의 반복일까요? 다시 닉 보스트롬의 시뮬레이션 이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닉 보스트롬의 가설에 따르면 인류의 미래에는 3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류는 완벽한 시뮬레이션을 만들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로 만들게 된다. 두 번째, 인류는 미래에 멸종하게 되어 시뮬레이션을 만들지 못한다. 세 번째, 인류는 완벽한 시뮬레이션을 만들 기술은 가지게 되지만 모종의 이유로 만들지 않는다. 첫 번째 가능성의 경우 인류는 시뮬레이션을 결국 만들게 됩니다. 하나의 시뮬레이션이 아닌 여러 개의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도 있죠. 그 모든 시뮬레이션에서는 자신이 진짜 인류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지구에서도 기술은 발전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상세계 안에서 존재하는 캐릭터들 역시 자신들만의 가상세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가상세계 속에서 또 다른 수많은 가상세계가 만들어지는 구조가 반복되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가상세계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현실에서 수십억 개에 달하는 시뮬레이션 우주가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닉 보스트롬 가설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가능성에서는 인류는 시뮬레이션을 만들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는 시뮬레이션에 살고 있지 않으며 이 세상은 모두 현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았던 일론 머스크의 확률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류가 미래의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믿고 그런 미래가 확정되면 세상에 수십억 개의 시뮬레이션이 생기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진짜 현실은 단 하나입니다. 그 단 하나의 우주가 정말 운이 좋게도 현재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일까요? 확률적으로 그러기가 어렵다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생각입니다. 오히려 일론 머스크는 세상은 반드시 시뮬레이션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구의 수명은 정해져 있고 인류는 멸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 아니라면 높은 확률로 인류가 멸종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반대로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라면 인류가 멸종하지 않고 시뮬레이션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너무 황당한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과학자들은 이에 어떻게 반론할까요? 저명한 천체 물리학자 닐
닐 디그레스 타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시뮬레이션 가설에 강력한 반론을 제기하고 싶었지만 그 반론의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물리학자도 마땅한 반박거리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라는 증거를 찾아보면 어떨까요? 구독자 412만 명의 컴퓨터 과학자이자 팟캐스트 운영자인 렉스 프리드만은 시뮬레이션을 증명하려면 해상도의 한계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주가 시뮬레이션이라면 컴퓨터로 생성된 0과 1의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픽셀화나 글리치와 같은 인공적인 흔적이 있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쉽게 찾을 수는 없습니다. 양자역학과 같은 극도로 작은 스케일에서의 시공간의 행동을 관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이 무한으로 나눌 수 없게 되는 지점인 비연속성을 발견하게 되면 우주의 최소 단위이자 컴퓨터의 1픽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높은 확률로 우리가 시뮬레이션 환경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증거를 찾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다면 그 시스템에는 버그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도 완벽하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항상 예기치 못한 결함이 나타날 수 있죠. 예를 들어 영화 매트릭스처럼 시뮬레이션에 버그가 발생한다면 같은 사람이나 물체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등 이상한 현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방금 지나쳤던 사람과 똑같은 얼굴이 다시 내 앞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굉장히 정교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버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라면 버그가 있고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라면 연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사용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뮬레이션의 용량을 줄이기 위한 개발자의 꼼수를 찾아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버그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양자역학의 원리와 연결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양자역학의 유명한 실험을 살펴보겠습니다. 1998년 이스라엘 와이즈만 과학원에서 진행한 실험에서는 전자가 두 개의 슬릿을 통과할 때 우리가 관측하지 않으면 전자는 파동처럼 행동하지만 우리가 관측을 하면 입자처럼 행동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관찰자의 관측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을 가리켜 관찰자 효과라고 합니다. 이 개념과 시뮬레이션 프로그래밍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나 GTA 게임을 볼까요? 이 게임들은 마치 현실에 있는 것과 같은 3D 환경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게임 환경은 사실 모든 것이 구현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는 플레이어의 시야에 들어오는 부분만 렌더링합니다. 게이머가 바라보지 않는 부분을 미리 만들어두면 불필요한 연산이 많아집니다. 게임은 느려지고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고용량의 시뮬레이션을 효율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만 연산을 해서 처리합니다. 플레이어가 보지 않거나 없는 곳은 프로그램이 연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마치 관찰자 효과가 작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전자는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라면 시스템의 용량을 줄이기 위해 관찰되는 부분만 구현한다는 당연한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과학자와 IT 전문가가 이런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전 나사 엔지니어 토마스 캠벨은 현실은 우리가 보는 순간에만 렌더링이 된다고 말하며 구글 엔지니어링 디렉터 레즈 커즈와일은 우리가 언젠가 구분할 수 없는 시뮬레이션을 만들게 되고 그것이 지금의 우주가 아니라는 보장은 없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조지 호츠 또한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것이 시뮬레이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인류가 우주의 신비를 밝히는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많은 법칙들이 발견됩니다. 그런 법칙을 시뮬레이션 이론에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이 세상에 빛보다 빠른 것은 없습니다. 우주에서 바뀌지 않는 절대 법칙입니다. 빛의 속도는 불변입니다. 이렇게 되면 빛의 속도는 개발자가 제안한 시뮬레이션 환경의 최대 연산 속도일 수 있습니다. 또 빅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빅뱅은 모든 것이 시작된 순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가 탄생한 시점입니다. 빅뱅의 신비 또한 우리가 1%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만약 세상을 거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본다면 시뮬레이션은 언젠가 가동이 시작되었을 겁니다. 즉 전원이 켜지는 순간 이 빅뱅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우주가 시뮬레이션이라면 우리는 플레이어일까요? 아니면 NPC일까요?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NPC일 가능성이 조금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NPC입니다. 우리가 NPC라면 우리의 인생이 조금 더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살고 있는 가상의 캐릭터일지라도 우리는 보고, 느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시뮬레이션인지와 상관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꿈에서 우리가 현실과 같은 감각을 경험하면 그 순간에는 현실처럼 살아가는 것과 같죠. 꿈에서 느꼈던 감정과 생각은 꿈에서 깨더라도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건 의미가 있습니다. 스파르타 IT 연구소는 여러분의 의미 있는 모든 하루를 응원합니다.